안녕하세요. 양자코인TV 12월 21일 방송입니다. 우선 실스크 소식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실스크 전략 로드맵의 핵심 내용을 같이 보시면요. 우선 실스크는 전략 로드맵을 통해서 기존 반도체 제조 공정과 결합한 대량 생산이 가능한 양자 시대를 겨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특히 실리콘 웨이퍼와 기존 반도체 공정을 활용해서 비용이 저렴하고 크기가 작고 기존 공급망을 그대로 쓸 수 있는 산업적 확장성이 뛰어난 방식의 미래 기술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기존 300mm 실리콘 웨이퍼 공장에서 수백만 개의 큐비트를 생산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양자 소자와 기존의 클래식 제어 로직, AI 가속기 등을 하나의 실리콘 플랫폼 위에 통합하는 기술, 설계 단계부터 디지털 아이디와 암호화 기술을 실리콘에 직접 내장하는 기술 등을 상용화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실스크가 추구하는 이 방식은 기존 반도체 생태계를 활용하기 때문에 실제 산업 적용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국방이나 금융, 의료와 같이 대규모 인프라에 즉시 통합이 가능한 양자 솔루션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월가의 분석가들은 이번 로드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실스크는 양자 컴퓨팅의 승패가 고성능보다는 제조와 상용화에 용이성이 있다고 보고 접근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전 세계 반도체 공장에서 바로 찍어낼 수 있는 양자칩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IC 알프스 인수와도 맥이 닿아 있는 부분이고요. 현재 반도체 회사들이 양자 시대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만큼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이어서 시너지는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방향성은 좋다고 보이긴 하지만 일단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소식으로는 실스크가 지분을 보유한 스위스의 블록체인 기업 위켄이 헤데라로부터 전략적 보조금을 확보했다는 소식인데요. 위켄은 헤데라의 생태계 지원 기관인 해시그래프 협회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았다고 하고요. 이 보조금은 양자 내성 규제 준수 시스템 구축, 탈중앙화 신원기술 강화, 실스크의 하드웨어 기술을 위켄 플랫폼에 이식하는 데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실스크는 위켄의 지분 28.3%를 보유한 주요 투자자고요. 자사의 포스트 양자 반도체와 보안 기술을 위켄의 플랫폼에 통합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 암호화 체계가 양자 컴퓨터에 의해 뚫릴 위험에 대비해서 헤데라 네트워크 기반의 양자 보안 본인 인증 솔루션을 공동 개발하고 있고요. 위켄의 플랫폼을 사용하는 스위스 개인은행과 자산 운용사들에게 양자 내성 암호화 기술이 적용된 데이터 교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번 보조금 수령은 양자 보안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을 보여준 결과라고 보이는데요. 실스크의 하드웨어 칩, 위켄의 소프트웨어, 헤데라의 네트워크 분산 원장 기술이 통합된 시너지가 큰 전략적 협업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차세대 주력 제품인 양자보안칩 QS7001의 시장 채택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소식도 있는데요. 회사의 기술이 실험 단계를 넘어서 실질적인 상업적 파이프라인 단계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소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QS7001과 내년 출시가 예상이 되는 Q볼트 TPM 파이프라인이 2025년 12월 15일 기준으로 4,980만 달러, 하나로 약 650억 원에 도달했다는 소식인데요. 이는 작년 동기 1,140만 달러 대비 약 4.4배 급증한 수치라고 합니다. 전체 비즈니스 파이프라인을 보면 2026년부터 2028년 기간 동안 총 2억 달러 규모의 잠재적 기회를 확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현재 북미, 유럽, 아시아 태평양 전역의 약 115개 기업과도 상업적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회사 측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미 소개해드린 바 있는 QS7001 칩은 기존 소프트웨어 기반의 포스트 양자암호 PQC보다 최대 10배 빠른 처리 속도를 제공하고 있고요. 미국 NIST의 양자 내성 암호 표준을 하드웨어 수준에서 구현한 것이 주요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전력 분석 등을 통한 우회 공격과 물리적 변조에 대한 강력한 내성을 갖추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스크는 이 칩이 사물인터넷, 암호화폐, 국방,
헬스케어, 국가 핵심 인프라 같은 수백억 개 이상의 기기가 잠재적 보호 대상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제조 파트너사로는 파운드리 기업인 UMC가 제조를 지원하고 있고요. 이미 대량 생산 준비를 마쳤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드린 수치는 파이프라인 수치이기 때문에 실제 확정된 매출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2억 달러 규모의 파이프라인이 실제 수주와 매출로 얼마나 전환되느냐가 향후 주가의 향방을 결정할 핵심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소식으로는 실스크가 프랑스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설계 전문 기업인 에어모드와 파트너십을 맺고 보안 사물 인터넷 기기의 개발 시간을 최대 50%까지 단축할 수 있는 양자 준비 미들웨어 플랫폼을 발표했다는 소식도 있는데요. 이 협력은 복잡한 양자 내성 암호 기술을 기기에 적용하는 과정을 획기적으로 간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사물 인터넷 기기에 포스트 양자 암호 PQC를 통합하는 데 수개월의 복잡한 설계 과정이 필요했지만 이번 미들웨어를 통해서 단 며칠 만에 완료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미들웨어는 하드웨어 칩과 상위 애플리케이션 사이의 계층 역할을 한다고 하고요. 개발자가 복잡한 암호학적 지식이 없어도 양자 보안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주요 타겟 시장으로는 항공 우주, 드론, 위성 운영사, 산업용 사물 인터넷 기업같이 데이터의 무결성과 통신이 필수적인 분야라고 하고요. 이 시장을 공략할 예정이 있다고 하는데요. 에어모드사는 25년간 3,500만 개 이상의 보안 기기를 배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 고객사에게 설계부터 대규모 배포까지 통합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협력 역시도 실스크가 단순한 하드웨어 제조사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장악하고 기술 표준을 주도하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개발자들이 실스크의 칩을 더 쉽고 빠르게 도입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향후 QS7001 칩의 판매 가속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소식이었습니다. 마지막 실스크 소식으로는 실스크가 추진 중인 양자 보안 위성 프로젝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단순한 위성 발사를 넘어서는 사업이라고 평가가 되고요. 회사의 장기적인 경쟁 우위, 경제적 혜자를 구축하려는 핵심 전략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실스크는 반도체 양자 보안 칩, 보안 플랫폼, 그리고 위성을 하나로 연결하는 독보적인 보안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지상의 사물 인터넷 기기와 우주의 위성이 포스트 양자암호 PQC 칩을 통해서 직접 통신을 하고 있고요. 양자 컴퓨팅의 해킹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종단 간 보안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발사된 YG셋 위성에서는 SDR 기술이 탑재가 되어서 궤도상에서도 통신 표준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추기도 했죠. 양자 보안 칩, 블록체인 거래 보안 기술, 우주를 기반으로 한 위성망을 모두 보유한 기업은 매우 드물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분야에서 산업적 진입 장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러한 기술적 방향은 실스크가 단순히 하드웨어 판매자가 아니라 신뢰를 제공하는 인프라 기업으로 가려고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방향과 계획이 잘 진행이 된다고 하면 개인적으로는 사업의 전환 시점이 2026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2026년부터는 우주에서 양자 보안, 키 분배 서비스를 조금씩 시작할 계획이고 양자 보안 칩의 수요도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올해보다는 긍정적인 흐름이 전망이 됩니다. 다만 투자자가 주의 깊게 봐야 할 현실적인 문제들도 몇 가지 짚어보면요. 우선 2025년 매출 가이던스를 달성하는지 여부를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내년도 매출 전망이 실제로 구현이 되는지도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기술적 증명 단계에서 매출로 연결되는 과정이 매끄럽게 넘어가는지에 대한 관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게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실스크의 사업을 크게 의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이슈로는 공격적인 기술 개발과 위성 발사를 위해서 지속적인 자금 조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가의 희석 리스크가 계속 있다는 점인데요.
성장하는 기업에서는 흔히 있는 일인 만큼 성장을 계획대로 하고 있다면 이 부분은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 논란인데요. 21개 기관의 적정 주가 전망치가 2달러 미만에서 27달러까지 매우 극단적으로 갈리고 있는 만큼 여전히 평가가 극단적으로 엇갈린다는 점도 투자자에게는 부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개인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세크는 신뢰 인프라 기업으로 변모 중인 만큼 그 가능성이 현실로 조금씩 이전되는 것을 보여준다면 그 결실도 상당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어서 아이온큐 소식을 간략히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이온큐와 알토대학교 공동연구진이 발표한 분산형 양자 컴퓨팅 아키텍처에 관한 연구 내용인데요. 핵심만 요약을 하자면 작은 양자 컴퓨터를 서로 연결하는 것이 거대한 하나보다 낫다는 것을 입증했다는 소식이고요. 여러 개의 작은 양자 프로세서 QPU를 연결한 분산형 시스템이 단일 대형 시스템보다 더 높은 성능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는 소식입니다. 고정관념을 깨는 발견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기존에는 프로세서 간의 연결 속도가 내부 연산 속도보다 훨씬 느리기 때문에 분산형 시스템은 효율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됐었는데요. 이번 연구 결과를 보면 연결 속도가 내부 연산보다 최대 5배 느리더라도 잘 설계된 분산형 구조가 단일 대형 시스템보다 오류율은 낮고 실행 속도는 더 빠름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수백만 큐비트의 단일 칩을 만드는 것은 현재 기술로 불가능에 가깝지만 이 연구는 현존하는 느린 네트워크 기술로도 양자 컴퓨터를 확장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길을 제시했다고 평가받고 있는데요. 아이온큐가 추진해온 모듈형 이온 트랩 아키텍처의 이론적 타당성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는 연구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번 결과는 시뮬레이션 데이터이기 때문에 향후에 실제 하드웨어에서 이를 구현하는 실험이 이어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하드웨어에서도 동일하게 구현이 된다고 하면 초고속 양자 네트워크 발명을 기다릴 필요 없이 현재 기술로도 양자 컴퓨터 규모를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상용화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진전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이온큐의 모듈형 분산 방식이 크게 주목을 받을 것으로 평가가 되는 소식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이온큐가 스위스의 퀀텀 바젤과 파트너십을 확장하는 발표를 했다는 소식인데요. 이번 계약 확장을 통해서 유럽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상업용 양자 컴퓨터 보급을 가속화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트너십 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했다고 하고요. 총 거래 규모가 6천만 달러 이상으로 대폭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대형 언어 모델 최적화와 하이브리드 양자 고전 기법 개발에 집중한다고 하고요. 양자 알고리즘을 통해서 AI 성능을 혁신하고 유럽 산업계에 상업적 가치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이온큐는 스위스 퀀텀 바젤과의 계약을 통해서 유럽 시장을 선점하고 차세대 시스템 템포를 보급해서 신약, 금융, AI 분야의 실질적인 양자 상업화를 주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유럽 시장의 표준이 되기 위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통합 전략을 구축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소식으로는 양자 컴퓨터와 첨단 치료제 융합 소식인데요. 아이온큐가 CCRM의 새로운 퀀텀 바이오테크에 직접 투자하면서 글로벌 네트워크의 핵심 기술 파트너로 참여한다는 소식입니다. 양자 컴퓨팅과 하이브리드 양자 AI 기술을 활용해서 차세대 치료제의 개발부터 제조, 공급망까지의 전 과정을 혁신한다고 하는데요. 대규모 데이터와 양자 계산 성능을 결합해서 기존 방식으로는 불가능했던 복잡한 생물학적 문제를 해결한다고도 하고요. 양자 컴퓨팅을 활용한 제조나 물류 사용 사례를 발굴할 예정에 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CCRM은 벤처 스튜디오를 통해서 유망한 양자 바이오 플랫폼과 벤처 기업을 육성할 예정에 있다고도 하고요. 첨단 치료제의 높은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CCRM의 자회사와 제조 공정 효율화를 진행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는데요. 아이온큐는 이번 협력을 통해서 양자 컴퓨팅의 가장 큰 상업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헬스케어 분야에서 다시 한번 입지를 다질 예정에 있고요. 이 분야에서 선두주자로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존의 컴퓨터로는 계산이 불가능했던 복잡한 분자의 성질이 최근에 IBM과 아이온2의 양자 컴퓨터로 풀렸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특히 오류 제어 기술을 통해서 실제 연구에 쓸 수 있을 만큼 정확한 결과를 얻어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당장 제약이나 소재 산업에서 기존의 컴퓨터를 능가하기 시작했다는 신호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시간은 물론 걸리겠지만 양자 컴퓨터의 상용화가 시대의 흐름이라는 것에는 변함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